딱 이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참 든든합니다. 이항영 위원의 딱 이거, 오늘도 MTN 이항영 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을까? 일단 그 키워드부터 한번 볼까요? 네, 뭐 저희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다루는 주제인데 올 초에도 한번 다뤘었는데요. 네. 가정 간편식 시장이 정말 확대되고 있거든요. 홈밀 리플레이스먼트라고 네, 우리가 하는. HA 말이요. 네. 그러니까 그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점이 됐을 때 가정 간편식을 다시 한번 뭐 짚어보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네. 가정 간편식은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드시면서도 네. 이게 가정 간편식인지 모르고 드시거든요. 예. 이게 뭐죠? 맞습니다. 앞서 얘기해 주셨지만 홈밀 리플레이스먼트인데요. 간편하게 식사 대용품으로 집안에서 간편하게 먹는 건데요. 얘 구분으로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난 구분으로 보면 세 가지로 나누어 있습니다. 네네. 즉석 섭취류는 우리가 기존부터 있던 거죠. 도시락이라든가 김밥, 샌드위치 같은 것도 이제 크게 봐서는 간편식에 포함이 되는데 즉석 섭취라고 하겠고요. 네. 즉석 조리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3분, 햇반, 네, 그쪽으로 딱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샐러드나 요즘 과일도 조각 내서 많이 그 마트에서 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편의점이나 그런 것들은 신선 편의식품인데 이 통칭 세 가지를 모두 가정 간편식으로 구분한다라고 일단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네, 사실 이렇게 구분해 놨을 때는 이제 규제를 위해서, 네. 혹은 세금을 위해서 네, 구분해 놓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개념을 좀 정립을 해봤고요. 사실 홈밀 리플레이스먼트, 그러니까 가정 간편식이 부각된 것이 아주 오래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네네. 그 오래되지 않은 기간 동안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왜 네,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가장 큰 건 역시 사회 구조적 변화, 네. 그리고 이제 생활 습관의 변화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1, 2인 가구의 증가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네. 혼자 그러니까 다 해먹기가 뭐 쉽지 않고 간편히 사 먹는 게 많다라고 보셔야 네. 되겠고요. 두 번째, 이 여성 경제 활동 증가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여성분들도 막 일을 대부분 많이 하니까. 요즘에 엄마가 집에서 밥을 안 해줘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초기 대부분 이제 퇴근해서 와서 하기에도 쉽지 않고요. 네네. 애들 뒤치다거리 하다 보면 엄마들이 보면 그 일을 안 하시는 전업주부들도 요즘 보면 브런치가 다 되는 게 이제 주부분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네. 하여튼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사실 세 번째 얘기는 별로 안 했었는데 결국은 나이가 연세가 들으면서 예전에는 연세 드신 분이 누가 그걸 직접 사 먹냐 이런 분들도 요즘 차츰차츰 바뀌신 분 계실 텐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3, 40년 전만 하더라도 고추장, 된장, 간장을 집에서 안 해먹고 사 먹는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믿으셨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요. 생활 습관이 많이 바뀌거든요. 40년 전, 50년 전에는요. 며느리가 세탁기를 돌리면 이거 못 믿었다 이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딱 그렇게 생활 습관의 변화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요즘 이제 이 화면에 나오다시피 가정 간편식이 마트에 가면 식품관 보면 전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이런 거죠. 김밥을 하는데요. 애들이 초등학교생 이렇게 김밥을 하면 모르겠어요. 1, 2학년 때는 이렇게 엄마들이 신이 나서 네네. 김밥을 해주는지 모르지만 제 경우는 보더라도 5학년 돼갖고 중학교 되면 돈 주거나 아니면 시켜서 주지 않으면 다행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활 습관 아마 TV 보시면서 공감하시면 많으실 네네.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총 정리해서 다시 한번 좀 깔끔하게 말씀드리면 네네. 첫 번째 1인 가구 증가, 두 번째 경제활동, 세 번째는 고령화 사회들이 있겠고요. 일단 이런 수요 측면도 있지만 실제로 보면 수요를 창출하는 것도 공급일 수도 있거든요. 네네. 저는 수많은 어떤 메이커들이 이런 걸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눈이 또 가는 것도 네. 사실 되겠죠. 알겠습니다. 사실 마트에 직접 가보게 되면 네. 정말 가정 간편식이라는 코너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코너가 아니어도 수많은 가정 간편식들이 진짜 있거든요. 우리가 네네. 옛날에는 냉동식품이라고 불렀던 것들까지도 그렇죠. 네. 굉장히 많이 깔려 있는 걸 보는데 얼마나 지금 시장 규모가 커져 있는 상태예요? 네, 매년 쉽게 보면 한 20% 이상 네네. 연평균 커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올해는 한 3조 원 이상에서 지금 많게는 4조 원까지 추정되고 있는데요. 항상 제가 이런 코너에서 말씀드리지만 성장성이 있다 없다는 거는 네. 경제 성장률이랑 비교하면 되거든요. 경제 성장률이 올해 3% 될까 말까 아닙니까, 네네. 솔직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올해도 한 20% 성장? 이거는 경제 성장률 대비 7배라는 거는 엄청난 그거라는 거죠. 그만큼 고성장하는 섹터인 것은 분명하겠고 이걸 그림으로 보여준 것은 삼성증권자료인데요. 네. 올해 3주에서 많게는 4조까지 좀 예상될 정도로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냥 딱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료는 농심유통교육원 자료를 인용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 가정 간편식을 누가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 1인 가구도 한 끼에 하나 먹죠. 그거 뭐 3개, 4개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40, 50대 정도가 되면 이제 가족들 거를 다 사니까 네. 40, 50대 고객층이 늘어나야 되는데 네. 사실 지금까지는 20대, 30대 고객층이 좀 대부분이었었고요. 요즘에는 어때요? 고객층이 좀 40, 50대로 늘어났어요? 맞습니다. 요즘 보면 50대, 60대 보면 대부분이 이제 좀 일찍 결혼하신 분은 50대만 하더라도 자제분이 이제 대학교 가거나 네, 아니면 요즘은 직장 다니면서 독립해서 사신 분이 워낙 많으니까 부부끼리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애들끼리 있으면 하다가 입이 3개에서 4개에서 한두 개로 줄면 딱 이제 해먹기가 사 먹자. 사 먹기도 하고 실제로 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해먹는 것보다 사 먹는 게 싸다. 싸다. 네, 네, 그런 맞아요. 얘기 많이 네. 들으셨을 텐데요. 이러다 보니 편의성도 있고 가격 경쟁력이 장점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드리면 즉석죽 같은 경우에는 2년간 연 57%씩 성장했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50대, 60대가 되겠고요. 김치만 하도 그렇죠. 김치 집에서 해 드세요? 아니 안 하죠. 이제는 안 하죠. 네, 그러니까 어르신이 있으면 뭐 장모님이나 시어머니가 해주시면 네, 뭐 네. 아이고 하는 분이 저도 보긴 맞지만 저희 집도 잘 안 해 먹거든요. 그리고 자제분들이 그냥 못 둬요. 네. 그냥 사라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일 시키니까. 네. 그러니까 그 5060 시대에서의 어떤 김치 구매율이 최근 2년 동안에 150%나 늘어났는데요. 이런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근거가 있는 얘기냐 네, 하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제가 근거를 확실하게 확인해-드리겠는데요. 글로벌 시장 조사 기업인 칸타월드 패널이라는 곳에서 발표한 자료가 되겠는데요. 네, 네. 상반기요 전국 5천 가구에 조사한 결과가 되겠는데요. 최근 3년간요. 자녀와 살지 않는 55세 이상 가구의 HMR, 가정 간편식 구매가 크게 늘어났는데요. 실제로 보면 55세 이상 1, 2인 가구의 품목별 HMR 구매액을 보면요. 즉석 밥 있죠. 3분밥이요. 햇반이 햇반. 118억 원에서 250억 원은 2년간에 거의 2배 이상 넘게 늘어났습니다. 예전에 누가 도대체 햇반 먹냐 그러면 저희 집도 햇반 없으면 불안하거든요. 많은 그런 분들 많이 느끼실 것 같고요. 컵밥은 아직까지 저도 좀 익숙하지 않은데 네네. 컵밥이 20억 원이었는데 컵밥 60억 원까지 늘어났고요. 네. 냉동식품 누가 냉동식품 먹냐? 많은 분들 얘기해, 이거 이거 신선하지 않은데 네네. 냉동식품이 2배 이상, 이것도 55세 이상. 김치 같은 경우에도 궁금하네요. 네, 김치 같은 경우는 60억 원에서 150억 원을 와.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예, 이게 뭐 사실이다라고 실제로 이렇게 집계가 됐다고 하는 거니까요. 네. 믿어야죠. 근데 사실 왜 이 가정 간편식을 먹냐라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네. 밖에서 순대볶음 먹고 싶은데 네. 이거 한번 가서 먹으면은 돈 네. 꽤 비싸다. 근데 그렇죠. 가정 간편식으로 먹으면 뭐 1인분에 한 5천 원, 6천 원이면 되니까 네. 훨씬 더 저렴하게 똑같은 품질의 그 음식을 외식처럼 즐길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혹시 저희 방송 보신 분 중에 이제 자영업 하신 분, 식당 하신 분 제가 아는 분들 꽤 있을 텐데 속상하실지 모르겠으나 어찌되었건 임대료라든가 창업 비용, 인건비들이 꾸준히 올라가면서 외식 가격은 끊임없이 상승했습니다. 물론 정말 사업이 안 되는 건 정말 있는 것은 안 올라가고 네네. 가끔 보면 저녁 때 보면 생생정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KBS에서 하는 거 보면 진짜 싼 거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대부분의 인건비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외식 가격의 이런 상승도 HMR 수요를 증가시킨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이걸 또 흥미로운 거. 행정자치부 자료에서 네. 만든 삼성증권에서 이걸 자료를 만들었는데 아마 공감하신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게요. 빨간색은 외식 가격이고요. 파란색, 까만색은 HMR 가격인데요. 여러분 많이 저도 공감되는데요. 냉면값 올해 보면 웬만하면 10,000원 넘죠. 와, 네, 맞아요. 여기는 평균이 9,000원 조금 안 나오고 나와 있는데요. 또 보시면 냉면은 HMR 가격으로는 훨씬 저렴하고요. 요즘은 육수라 그러나요? 네네. 육수를 하나를 달랑 파는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가격 차이 많이 느끼셨을 것 같고요. 비빔밥도 한 절반 정도 가격. 김치찌개는 거의 차이가 없고요. 짜장면도 약간 차이가 나지만 또 하나가 삼계탕 한번 오셔보세요. 삼계탕 웬만하면 좀 10,000원 넘죠. 보양해야 되는데. 네, 10,000원, 13,000원 하는데 아마 삼계탕 분들 혼자 다 드시기 부담 분들 반계탕도 있고 삼계탕. 사실 저희 집만 해도 이거 가끔은 사 먹거든요. 네네. 마트에 가서 딱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 차이가 워낙 많이 차이 나는 것 중심으로 HMR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어찌 보면 이 표에 보더라도 행정자치부 자료니까 네네. 딱 좀 신뢰할 만하다라고. 사실 우리가 그 시장을 바라볼 때요, 네. 뭐 시장 트렌드를 보기 위해서 현장을 가보잖아요. 네. 마트에 가보면 정말 많이 깔려 있는 건 보는데, 네. 막 줄 서서 사 먹는 건 잘 못 봐요. 그래서 네. 앞으로 더 커질 것인가는 아니면 이미 좀 많이 컸나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그림 한 장으로 제가 네네.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빨리 한 것이 일본인데요. 일본입니다. 일본이요. 일본과 한국인데 물론 생활 수준의 차이가 있고 많이 다르겠지만 네네. 수치 하나로 해결됩니다. 우리나라가 뭐가 부족해서 일본 대비 HMR 시장 규모가 4%밖에 안 됩니다. 4%. 네. 4%. 저는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결국 쫓아가는 거거든요. 네. 저는 앞으로도 HMR 시장이 저도 헷갈렸는데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앞으로 엄청 커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가운데 그러면 HMR에 투자하고 있고 실제 제품 팔고 있는 기업들 많죠? 네, 이것도 역시 삼성증권 자료를 제가 네. 오늘 그대로 인용하겠는데요. CJ제일제당, 롯데푸드, 프레시웨이, 풀무원, 하림, SPC 삼립, 사조, 신세계푸드, 현대그랜푸드 등이 올해만 작년부터 올해만까지도 이렇게 투자를 많이 늘렸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바로 탑픽을 말씀드리면 탑픽은 많은 분들이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삼성증권 걸 제가 그대로 인용하겠는데 제 의견과 그렇게 다르지 않는데요. 사실 보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드시는 바로 HMR 거의 대부분의 브랜드가 여기입니다. 그렇죠. CJ제일제당이고요. 오뚜기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라면 생각하시지만 라면이 아니라 냉동 피자 시장에서 절대적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저도 이제 먹어봤거든요. 네, 네. 저도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신세계푸드나 이런 쪽은 딱 보시면 요즘 보면 조선호텔 있죠. 네. 조선호텔 나온 특별 상품들이 있거든요. 네, 네, 네. 저도 거기 하나 그걸 꾸준히 먹는 게 있는데 네, 네. 딱 그런 데서 여러 거의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 삼성중에 제시한 탑픽 이 정도고 저도 의견이 크게 다르진 않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정 간편식을 참 오랜 기간 동안 많이 얘기했지만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는 거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항영의 딱 이거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